자, 이제 추모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내년 총선의 머리가 생각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YS가 전 재산을 기부한 약속 이행했다고 하는데요. 자, 20년 전에 받았던 3,100억과 관련된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도 역시 YS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건호 씨가 어젠가요? 오늘인가 다녀간 시점이? 어젯밤이죠. 네. 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화의 투사로서 아버님께서도 항상 존경해 오셨던 분입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자, 그 노건호 씨 이제 내년 총선 출마할 뜻이 있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특별히 답을 내놓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생각이 있을까 이 점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 어제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주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내년 총선 때 이제 PK 부산 경남 민심을 놓고 이제 세게 한번 붙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지금 이 조문 분위기에서 조문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PK의 민심의 향배를 놓고 지금 경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박상원 의원 네. 어떤 쪽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아주 그 YS에 대한 재평가가 사실 여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민주화의 업적을 그 어떤 추모하고 기리는 네. 그 이어받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 PK 지역의 강력한 여전히 향수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추모 이것을 스스로의 현재의 자신들의 정당화 그 야권으로서는 문재인 대표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그 어떤 민주화의 정통을 계승한 우리 당 네. 그래서 YS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당을 지지해달라 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고 여당에서는 당연히 김무성 지금 대표가 나는 그 YS의 정치적 아들이다. 라고 네.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어떤 그 내년 총선이나 또 당내에서도 확실하게 그러한 부분을 계승한 적자로서 어떤 내년 총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실제로 여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얘기를 내놨는데 결국 YS의 뜻을 누가 잇고 있느냐에 대한 경쟁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앞으로의 정치를 개해보셨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청원 최고위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을 자처하면서 상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아들이 아니고 유선만 노리는 아들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상중이지만 뭐 서로 매서운 공격을 주고받는 건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같은 맥락에서 어제 문재인 대표가 네. 그 새누리당의 이 김무성 대표를 향해서 이율배반적이다. 네. 그 YS는 끊임없이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독재에 대해서 끝까지 한 거를 했던 분인데 네. 그것을 계승했다는 정치적 아들이라는 분이 지금 그 90%가 국사교과서 저자의 90%가 좌파다. 그러면서 많은 독재를 말하자면 옹호하는 네. 아마도 여기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다. 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발언 같은데 그렇게 해서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그 온당하게 YS의 그러한 민주화 투쟁의 정신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실 공격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네. 우리가 그 상중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정쟁적인 이런 것을 좀 지향하겠다라고 한 얘기와 네. 좀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지 않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을 주는 발언이라서 조금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화해와 죄송합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화해와 통합과 화합. 통합과 화합. 예. 통합과 화합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맨 마지막 그 유언으로 남겼다는 걸 김현철 씨가 전달했는데요. 그 정신에 비춰볼 때 그 YS나 DJ 같은 두 정치 민주주의의 거목들은 과거에 어떻게 관계를 정리했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이제 과거의 전직 대통령을 두고 YS와 DJ가 화해를 한 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분도 있고 그렇네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YS와 DJ와 굉장히 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 DJ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정치적 탄압을 가했던 사람들과의 네. 어떤 용서,
화해, 이 점을 끊임없이 실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DJ 같은 경우에는요, 199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YS는 시국 성명을 내고 네. 박정희 정권을 결코 미화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DJ는 자서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을 네. 합니다. 정말 박정희란 이름 때문에 네. 정말 그 고초를 생각하면 지금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딸이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데 정말 감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어떤 역사와의 화해를 본인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DJ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신군부로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그 생사의 고비를 넘기게 했던 네. 그분까지도 제2때 네. 수시로 그 원로회의라든지 네. 아니면 국가전직 수반이라는 그 명분으로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함께 어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행복했다. 네. 이렇게 병문안 당시에 얘기를 했고요. 네. 또 DJ 서거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사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참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건 전두환 전 대통령 자신을 이제 DJ는 종신형 아니죠. 뭐죠? 미국으로 망명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네. 수많은 가택연금,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YS는 단 한 번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부른 적도 없고요. 끝까지 전두환 이렇게 네. 불렀고 또 회고록에도 박정희에게 탐욕스러운 권력욕만 배웠다. 이렇게 아주 날선 비판을 가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 문상을 오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군요. 네, 아마 그런 점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3년 전인가요? 4년 전쯤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을 밝혔었죠. 자, 정치인이 부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안상수 대표가 2011년에 신년 인사차 그 상도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상도동 집도 다 내놓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환원했어요. 라고 그래서 그럼 각하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영원히 살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아드님한테 안 물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일체 물려주는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어제 그 서울대병원 사실 상가에 네. 좀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홍인길 수석, 네. 그 홍일 전 수석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일찌감치 김영삼 대통령은 그 본인 두 부부가 기거하는 필요가 있는 날까지만 상도동 집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그 일체의 이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 해서 이미 네. 다른 그 김홍종한테 물려받은 거제도라든지 일부 땅이 뜬 거 이런 부분은 다 그 김영삼 민주센터에 다 지금 기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 재산이 없는 지금 이제 자택마저도 나중에 이제 손여사가 사용하시고 나중엔 다 아마 네. 기증되는. 이런. 자, 그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그 과거에 생전에 아직 살아계십니다만 최근에 냈던 그 자서전 회고록을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 3천억을 줬다. 그리고 퇴임할 때 금고에 100억 원의 현찰을 남겨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정치 자금을 주고받는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건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